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수철입니다. 현재는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고처럼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것, 바로 낙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미끄러진 거지 뭐. 잠깐 넘어진 건데. 하지만 여러분,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수술, 입원, 그리고 걷지 못하게 되는 삶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 어디일까요? 시장? 병원? 길거리? 아니요. 바로 집 안입니다. 낙상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각하십니다. 밖에 나가야 사고가 나지, 집에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60대 이상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오히려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입니다. 침실, 욕실, 거실, 계단.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사고는 일어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앞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이분은 단순한 낙상이었지만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달간 병원에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기력이 확 떨어지고 걷는 게 두려워지면서 점점 사람도 안 만나고 의욕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침대가 편안한가요? 때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하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다 눈도 덜 뜬 채로 벌떡 일어나시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고관절 골절이 되어 수술 후 거의 1년 가까이 누워 지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게 찾아온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영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아이가 작년 겨울에 전기장판을 사다 줬어요. 엄마 새벽마다 춥다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자.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침대에 누워서 발끝까지 따뜻하니까 겨울 아침이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요, 그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전날 밤에 발밑으로 말려 들어간 이불을 모르고 그냥 발을 내딛다가 헛디뎌 버렸어요. 침대 옆은 딱딱한 마룻바닥인데 몸이 옆으로 휘청하면서 그대로 떨어졌죠. 쿵 소리가 나면서 엉덩이 쪽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바로 옆방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왔고 119 부르자고 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노인분들은 낙상 이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휠체어를 타야 하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아침마다 딸이 출근 전에 집에 들러 옷을 입혀주고 남편이 저 대신 밥도 짓고 집안일도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하루하루 쌓였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내가 짐이 됐구나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생선을 제가 못 해먹고 있으니 어머님은 생선 안 좋아하시죠? 하고 조심스레 묻는 걸 들었을 때 괜히 제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 식구들한테 민폐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5개월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할머니들 중엔 넘어졌다가 뇌출혈 온 분, 척추 부러진 분도 계셨어요. 그걸 보니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딸이 다시는 전기장판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는 온수매트로 바꿨고 침대 옆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도 설치했어요. 일어날 땐 무조건 천천히.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넘어진다는 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리듬을, 가족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그 한순간이 당신의 노후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낙상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 옆에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깜깜하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은은한 불빛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병원 침대처럼 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손으로 딱 짚고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지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기 전 몸을 먼저 세우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두 손으로 짚고 일어나세요. 다음은 욕실입니다. 낙상사고의 블랙홀이라고도 하지요. 욕실은 미끄럽고 조용하고 혼자 있는 공간입니다. 넘어지면 누군가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몇 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셨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저혈압으로, 이뇨제는 탈수현상, 수면제는 인지력 저하 등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변기에서 일어설 때 낙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욕실 낙상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세요. 그리고 변기, 샤워기 옆에 손잡이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욕실 조명은 항상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약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지 않기입니다. 약을 복용 후에 잠깐 안정 후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은 욕실에서의 사고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박철수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어요.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소변이 마려웠겠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모습이 보여서 괜히 불 켜고 움직이면 깨울까봐 조용히 일어났죠. 침대 옆 조명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만 살짝 켜서 욕실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데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게 실수였습니다. 욕실 문턱이 살짝 올라와 있는 구조인데 어두워서 그걸 제대로 못 보고
발끝이 살짝 걸린 순간 그대로 균형을 잃었어요.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등부터 쿵하고 욕실 바닥에 부딪혔죠. 숨이 헉하고 막히더군요. 말 그대로 등 전체에 진동이 퍼지고 순간적으로는 호흡이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허리에서 뻣뻣하게 당기는 통증이 올라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욕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여보 괜찮아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는 아내도 손을 못 대겠다고 하더군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요추 압박골절, 허리뼈 중간 부분이 낙상의 충격으로 눌리듯이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 2주, 집에서 침상생활 4주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혼자 옷 입기도 어렵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했죠. 밥을 먹을 땐 등받이 있는 의자에 쿠션을 깔아 했고 화장실 갈 때마다 아내가 팔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이게 내가 걱정 안 시키려고 하다가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드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도 말은 안 했지만 고생스러운 티가 나더군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는 욕실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문턱은 아예 제거했고 바닥 전체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았습니다. 변기 옆과 샤워기 쪽에는 손잡이를 달았고 무엇보다 야간 센서 등을 설치했죠. 밤중에는 욕실과 침실 사이가 자동으로 은은하게 밝혀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불 켜고 움직이자. 지금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낙상은 순간이고 그 다음이 진짜 힘들다. 그날 이후 저는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몇 걸음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곳이 거실과 소파인데 은근히 위험한 곳이지요. TV 보시다가 졸다가 일어나시며 아이고 하고 넘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냐고요? 소파가 낮고 푹신해서 중심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잡을 것도 없고 바닥이 매끄럽거나 발이 걸리는 카펫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실 낙상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파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지지대 잡고 천천히 일어나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파 낙상 사고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이정자입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저녁을 일찍 먹고 TV 앞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엔 저녁 시간이 참 고요하잖아요. 남편은 일찍 주무시고 저 혼자 리모컨 들고 채널 돌리는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여유였거든요. 그날은 몸이 좀 뻐근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 좀 한다고 서 있었더니 허벅지하고 무릎에 살짝 통증이 있었죠.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물을 마셔야지 하며 일어나려는 찰나 다리를 폈는데
뭔가 허벅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소파가 낮고 푹 꺼지는 구조다 보니 중심이 휘청하고 발이 바닥의 카펫 가장자리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쿵!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충격을 막았는데 뚝 하는 느낌과 동시에 왼쪽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 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을 불렀고 택시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좌측 손목 골절입니다. 깁스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이게 뭐람. 깁스를 하니 양치도 밥도 머리 감기도 다 불편해졌어요. 남편이 대신 김치 썰어주고 밥도 해주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집안일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가장 속상했던 건 남편이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실수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점점 내가 있으니까 짐이 되는구나로 바뀌더라고요. 회복하는 동안엔 매일 조심조심 움직였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을 확 바꿨어요. 소파는 조금 더 높은 등받이 있는 걸로 바꾸고 카펫은 모두 치우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앉았다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까치발 운동 10초씩 매일 빠지지 않고 해요. 덕분에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균형 잡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때 알았죠. 낙상은 순간이고 후회는 길다는 걸요. 지금은 친구들 모임 나가면 항상 얘기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땐 그게 가장 위험해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인데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대부분 심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 두부 손상, 척추 골절까지 손상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서는 계단 이용 시 무조건 조심입니다. 그래서 계단 낙상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난간 잡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센서 등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또 계단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나 보행기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단에서의 낙상사고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최성남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일요일이었고 교회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고 집에서 현관문을 나섰죠. 우리 집은 3층 빌라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늘 계단으로 다녔죠. 평소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좀 시큰거리긴 했지만 그날따라 조금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음에도 난간을 잡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딱 5계단쯤 남았을 때였어요. 오른발이 살짝 비틀리더니
신발 바닥이 매끄럽게 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쏠리면서 제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팔과 무릎은 계단마다 닿는 느낌이 나면서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졌죠.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습니다. 다행히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갑자기 들린 쿵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오셨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뇌출혈은 없었지만 얼굴에 멍이 퍼졌고 무릎 인대가 늘어나 약 2달 동안 목발을 짚고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내가 이젠 계단 하나도 혼자 못 오르내리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꺼져버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단은 젊은 사람도 쉽게 넘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르신들에겐 더 위험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집 계단을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난간이 낮고 흔들리던 부분은 보강했고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난간은 꼭 잡고 이동하고 2계단 이상은 한 번에 안 내딛는 습관을 들였죠. 지금은 마트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천천히가 입에 붙었어요. 한 번 넘어진 다음부터는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낙상은요, 꼭 그 순간이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설마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낙상 사고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예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실내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으로도 낙상 확률은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뼈 건강과 낙상,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넘어진다고 다 다치는 건 아니지만 뼈가 약하면 작은 낙상도 큰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낙상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노년기의 흔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뼈 밀도가 낮아져 충격 흡수가 안 되고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이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에는 뼈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생활 팁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햇볕 쬐기를 하시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멸치, 두부, 시금치 등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걷기, 가벼운 하체 운동 매일 하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둘, 시력과 낙상도 연관됩니다. 이 정도는 보이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야가 흐릿하거나 거리 감각이 떨어지면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노란빛 계열 조명, 눈에 자극 없는 밝기 유지, 그리고 정기적 안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셋, 치매, 우울증도 낙상을 부릅니다.
치매는 방향 감각과 공간 인식이 저하되고 우울증은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력과 균형감도 함께 약해져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넷, 낙상은 마음에도 충격을 줍니다.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걸 꺼려 하십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걷겠어. 이게 무기력,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나는 짐만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은 신체적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과 낙상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 저하를 가져오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체온이 낮고 근육이 뻣뻣해지기 쉬워 몸의 균형을 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밤에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 노인은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위험한 경우로는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인 어르신과 불면증으로 인해 새벽에 자주 깨어 이동하는 분, 취침 전 술 한잔 하시는 습관 있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경우이니 반드시 낙상 예방을 위한 수면 수칙 3가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밤에는 약을 줄이고 취침 전 밝은 조명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도와줍니다. 둘, 수면 중 일어날 일이 예상되면 미리 물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 지팡이 등 손 닿는 곳에 두기입니다. 셋, 잠에서 깰 때 무조건 천천히 움직이기를 지켜주셔서 한 박자 쉬고 몸을 세운 다음 일어나기입니다. 이처럼 수면 습관 하나가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낙상 예방을 위해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의자에 앉아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벽 짚고 까치발 10초 3회,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10회,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중심 잡기 한 발로 10초 서기 양쪽 2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거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 중 나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어서 좋아졌어 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낙상 후유증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최대 30%이고 낙상으로 인한 병원 입원 후 다시 걷는 비율은 50% 미만입니다. 이 수치를 들은 환자분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넘어지면 그냥 끝이네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낙상으로 입원하게 되면 근육 감소되고 자립 능력이 저하되어 외로움과 우울감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100가지 약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고비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위험한 대신 한 번의 준비로 평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조명은 괜찮은지, 미끄럼 위험은 없는지. 낙상은 미리미리 작은 습관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저 장수철이 응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노년의 낙상사고 방지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장수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